현재 박남춘 시장 재선 도전할 것이다 얘기 파다하고요. 현 의원들 가운데서는 4선의 홍영표, 3선의 윤관석, 재선 김교흥, 신동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직전 시장이죠. 유정복 전 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란 얘기 나오고요. 현 의원들 가운데는 무소속의 4선 윤상현 의원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전직 의원들 가운데서는 현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이학재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전 의원 이름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시장은 재선에 성공했던 경우가 2번이 있습니다. 고 최기선 시장과 안상수 전 시장 이렇게 2번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박남춘 대 유정복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사실은 뭐 지방선거는 바람선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 열리느냐, 그러니까 정권 중간 정도가 되면 심판론도 있었고 그런 바람선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남춘 시장은 뭐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선에서 진다는 것도 사실 뚜렷하게 뭐 실정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고요. 야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유정복 전 시장. 그렇게 되면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갖다 얘기하면서 같은 프레임으로 심판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문제는 대선에서 이기거나 또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때는 사실은 그 패배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윤상현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좌클릭을 좀 했는데 소위 중도로 좌클릭을 했는데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사과하고 좌클릭했는데 선거에서 졌다. 자, 이러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봐라 이러면서 사실은 강력하게 도전을 할 수 있고 당내에서 소위 강경파가 득세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유정복 전 시장이나 또는 다른 선수로 다른 후보로 교체되는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다. 어차피 이게 대선하고 얼마 차이가 안 있다 보니까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나머지 2 인사들이 있죠. 국민의힘의 이학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이 표밭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에 상당히 파다합니다.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이게 16년 만에 인천시장이 재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에 이 투표를 할 때 뚜렷한 이념지향을 보이기보다는 그때그때 정치의 흐름에 맞게끔 유권자들이 어떤 시장을 선택해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지금 이학재 시당위원장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나와야지 그래도 또 인지도나 한번 리턴 매치를 통해서 서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좀 애매합니다만 윤상현 지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 복당을 통해서 인천시장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 이제 이정미 의원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지금 인천시의 광역과 기초의 구조를 보면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다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민주당이죠. 이렇게 기초와 이 광역 그리고 시군구 의원들까지 거의 민주당이 지금 섭렵하고 있는 이 지금 이 토양에서 과연 아무리 선거 대선이 보수당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박남춘 시장의 재선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당내의 경선, 예를 들면 김교흥 의원 같은 경우 아니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박남춘 현 시장과의 경선을 펼치는 구도가 조금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굉장히 상당한 변수 가운데 하나, 두 분께서도 공이 꼽아주셨습니다만 사실은 3개월 전에 치러지는 내년 3월 9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승리한 쪽에서 지방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뭐 100% 동의합니다. 네. 이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 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될 텐데 싹쓸이를 한다. 총선도 마찬가지로 싹쓸이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공식화돼 네. 있어 왔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탄핵 여풍이 있어서 또 한쪽이 완사이드한 선거 결과를 이뤘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수도권을 이 총선에서 석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직전에 바로 치러졌죠.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뒀죠. 자,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내년에 3월 9일에 있을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와 인천시장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의 이 문제가 이제 이 경기도 전체 또 인천에도 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아무래도 뭐 유리하다 하지만 이 인천도 인천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세가 있고 또 경기도도 지역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이재명 네. 또 현 박남춘 시장의 향후 스탠스, 당내 경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단락 지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대선이 또 미칠 영향을 계산해 보는 게 특히 또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여름이 지나봐야지만 저희가 떠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어떤 그 정치 지형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자면 지방선거 때마다 사실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지점이 후보 난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국회의원들이 그 자석에 비게 되는데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맞춰서 또 사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후보가 나오지 않고 이런 영향은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여소야대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예를 들어 뭐 몇 석 차이 안 난다, 10석 미만이다 이렇게 반분이 돼 있다면 의석수 한 명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 다수석이어야지 대통령이 바뀌고 네. 나서 그 정책을 갖다가 입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이미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90여 석 좀 넘는 네. 의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몇 명 출마 선언해서 현직 자리를 논다고 할지라도 여대 야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출마를 갖다가 당에서 만류해서 안 나온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이기는 쪽, 그러니까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쪽의 후보들이 굉장히 난립하거나 또는 그 상대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후보 난립은 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벌써 컷오프가 다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